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60세 이후에 허리 통증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무려 78%가 만성 요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냥 참고 지낸다고 합니다. 78%입니다, 여러분. 10명 중 거의 8명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참고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고 넘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증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집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총 7가지입니다. 첫 번째, 허리 관절 리셋 동작. 두 번째, 관절 열기 동작. 세 번째, 숨쉬기로 허리 고치는 방법. 네 번째, 깊은 허리 근육 강화. 다섯 번째, 골반 안정화 운동. 여섯 번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찜질 활용법. 일곱 번째, 잠자는 자세까지요. 이 7가지를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자,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제대로 못 서는 분 계신가요? 양말 신을 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소파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오는 분 계신가요? 오래 걷고 나서 허리 아랫부분이 묵직하게 아파오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증상들,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드리고 해결 방법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찬호 씨, 73세이신데요. 20년 넘게 버스 기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오래 앉아서 일하셨으니 허리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아침마다 허리가 굳어서 한참 있어야 펴지셨다고 합니다. 손주가 공원 가자고 해도 조금 있다가 하실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다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꾸준히 하셨더니 2달 후에 아침에 바로 일어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손주랑 함께 공원 걷기까지 하셨다고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엔데는 전주에 사시는 하정숙 씨, 68세이신데요. 텃밭을 가꾸시는 분입니다. 텃밭을 하려면 허리를 구부리고 쭈그려 앉아야 하잖아요. 허리 통증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집에만 계시다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 중에서 찜질과 수면 자세를 바꾸시고 한 달 만에 다시 텃밭에 나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께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허리 통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허리 맨 아래를 보시면요, 요추와 천골이 만나는 관절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요추천골 관절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허리를 큰 건설 크레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허리는 거대한 크레인이고 그 크레인의 맨 아랫부분 경첩이 바로 요추천 골관절입니다. 이 경첩 하나에 모든 무게가 집중됩니다. 앉을 때, 설 때, 걸을 때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 경첩 하나로 통합니다. 자, 경첩이 녹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레인 전체가 흔들리고 결국 멈춰버리죠. 우리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관절이 조금씩 닳고 결국에는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끼어버립니다. 이렇게 관절이 끼고 나면 양말 신으려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끼어있는 경첩이 억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찌릿하고 아픈 통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관절이 끼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분들이 많이 하시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3가지 주요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은 푹신한 소파입니다. 요즘 집에 푹신한 소파 많으시죠? 거기 깊이 앉으면 무릎보다 엉덩이가 더 낮게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꼬리뼈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허리 아랫부분이 바깥쪽으로 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관절을 끼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앉을 때는 반드시 등받이 있는 딱딱한 의자에 허리를 완전히 기댄 채로 앉으세요. 두 번째 원인은요, 침대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은 채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 보시는 거예요. 이분들 정말 많으세요. 눕기엔 뭔가 허전하고 앉아있기엔 등이 아프니까 반쯤 앉아서 다리 쭉 뻗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면 허벅지 뒤쪽 근육이 골반을 뒤로 당깁니다. 그러면 허리 아랫부분이 심하게 뒤로 꺾이면서 관절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자세 하나가 수년간 매일 관절을 조금씩 눌러온 거예요. 세 번째는 다리를 높은 발판 위에 올려놓고 앉아 계신 자세입니다. 편하게 쉰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자세입니다. 다리가 높이 올라가면 골반이 뒤로 기울고 허리 아랫부분이 뒤로 꺾입니다. 그래서 오래 그렇게 앉아 계신 다음에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는 거예요. 요약하면요, 허리가 뒤로 꺾이는 자세, 관절이 끼어버림 움직일 때마다 통증, 이 악순환입니다. 오늘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끼어버린 관절,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뒤로 꺾어서 끼었으니 앞으로 부드럽게 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름은 스핑크스 자세인데요. 허리 관절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동작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딱한 바닥이나 단단한 매트 위에 엎드려 주세요. 이불 위는 너무 푹신해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좋습니다. 요가 매트 같은 게 있으시면 거기에 하셔도 좋고 그냥 카펫 위나 마룻바닥 위도 됩니다. 엎드리신 다음에 천천히 팔꿈치를 세워서 윗몸만 살짝 들어 올립니다. 팔꿈치는 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고 엉덩이도 바닥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보면 이집트 스핑크스처럼 보이기 때문에 스핑크스 자세라고 합니다. 이 자세에서 30초만 계세요. 아, 잠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동작을 했을 때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오면 즉시 멈추세요. 그건 지금 관절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분들은 두 번째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 지그시 눌리는 느낌, 또는 쭉 뻗어지는 느낌이라면 괜찮습니다. 그건 관절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증거예요. 이 동작의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하루 종일 뒤로 꺾이는 자세로 관절을 눌렀다면 저녁에 이 동작 한 번이 하루의 손상을 되돌려줍니다.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신전 자세는 요추천골 관절의 압력을 최대 43%까지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30초, 딱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한방 물리치료사들이 병원에서 자주 쓰는 방법인데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열어주는 동작이에요. 자, 이번에는 반듯하게 누워주세요. 무릎을 세우고 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립니다. 허벅지가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서도록 해주세요. 무릎은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양 무릎을 함께 한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그리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반대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주세요. 30초 동안이요. 이게 뭐가 좋냐고요? 이 동작은 끼어있던 요추천골 관절을 열어주는 동작입니다. 관절 안에 활액이라는 윤활유가 있거든요. 그 윤활유가 굳어 있다가 이 흔들림으로 다시 퍼지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문 경첩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요. 기름친 경첩은 어떻습니까?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리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연구에서 이런 회전 자세는 요추 관절의 유연성을 평균 31% 향상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천천히 할수록 좋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한쪽으로 5초, 잠깐 멈췄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5초. 이 리듬이 관절에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바닥까지 닿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기울이세요. 몇 주 지나면 점점 더 낮아집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로 이동하세요. 등을 바닥에 붙인 채로 한쪽 다리를 침대 밖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립니다. 발이 허공에 매달리게 되죠. 이 상태에서 그냥 20초만 있으세요. 억지로 힘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리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관절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주변 조직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양쪽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발을 살짝 위아래로 흔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은 곳까지 자극이 갑니다. 느낌이 이상하거나 무릎에 통증이 오면 즉시 멈추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허리 통증의 아주 깊은 원인, 호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허리 아픈 사람은 숨 쉬는 것도 잘못한다고요. 처음 들으시면 황당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 의학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5년에 국제학술지에서 발표된 연구입니다. 14개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인데요. 만성 허리 통증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횡격막, 그러니까 폐 아래 있는 호흡 근육이 현저히 얇고 기능이 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횡격막은 숨을 쉴 때 움직이는 근육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핵심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몸통 속을 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자의 내벽은 배 근육들, 상자의 바닥은 골반 근육들, 그리고 상자의 뚜껑이 바로 횡격막입니다. 이 상자가 튼튼해야 허리뼈가 안정되게 지탱됩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빈 페트병을 양손으로 꽉 누르면 쉽게 찌그러지죠? 그런데 뚜껑 닫고 꽉 잡으면 안 찌그러지잖아요? 그 뚜껑이 횡격막입니다. 뚜껑이 잠겨 있어야 안에 압력이 생기고 그 압력이 허리뼈를 지탱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숨을 얕게 쉬기 시작합니다. 가슴으로만 숨을 쉬고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자의 뚜껑, 즉 횡격막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상자 뚜껑이 열려 있는 셈이에요. 뚜껑이 열린 상자는 압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압력이 없으면 허리뼈가 흔들립니다. 허리뼈가 흔들리면 당연히 통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숨 쉬는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손을 가슴 위에, 다른 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 평소처럼 숨을 한번 쉬어봅니다. 어느 손이 더 많이 움직이나요? 가슴 윗손이 많이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방법으로 숨을 쉬고 계신 겁니다. 배 윗손이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평생 가슴으로만 쉬셨으니까요. 하지만 아기들을 보세요. 아기들은 배로 숨을 쉽니다. 자는 아기 배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게 원래 올바른 호흡이에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가슴 호흡이 된 거예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복식 호흡을 꾸준히 8주만 훈련해도 복부 내 압력이 증가하고 허리 통증이 평균 37%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약도 아니고 기구도 아닙니다. 그냥 숨만 제대로 쉬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별한 호흡 운동 하나를 드릴게요. 이름은 버티기 호흡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의자에 앉으세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들이쉬면서 배를 내밀어 주세요. 그 다음 잠깐 숨을 멈추고 2초 동안 배에 살짝 힘을 줘보세요. 배꼽을 안으로 당기는 느낌이요. 그리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당겨 넣습니다. 들이쉬기 4초, 멈추기 2초, 내쉬기 6초. 이걸 하루에 10번만 하세요. 딱 2분입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밥 먹고 잠깐 앉아 계실 때 하셔도 됩니다. 화장실 가실 때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자투리 시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일하고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챙길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 방법조차 나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 있으려면 이 허리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숨쉬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혈근 강화입니다. 다혈근이 무엇이냐고요? 허리뼈 하나하나를 잡아주는 가장 깊은 곳의 근육입니다. 허리뼈를 벽돌이라고 하면 다혈근은 그 벽돌들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시멘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발표된 국제척추외과학회지의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만성 허리 통증 환자의 경우 이 다혈근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얇아져 있고 심한 경우 지방 조직으로 대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시멘트가 녹아서 없어진 겁니다. 벽돌들이 제멋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러니 다혈근이 한번 약해지면 허리가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더 아프고 더 아프니까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더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더 약해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은 방치하면 더 심해집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이 다혈근을 다시 강화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허공 버티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네 발 자세로 바닥에 엎드립니다. 손바닥과 무릎으로 바닥을 짚은 채로요. 중요한 건 배에 살짝 힘을 줘서 허리를 평평한 테이블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허리가 아래로 처지면 안 됩니다. 당부를 뿌리 거울 앞에서 해보시면 자신의 허리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한쪽 팔을 앞으로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하도록 쭉 들어 올립니다. 동시에 반대편 무릎을 바닥에서 딱 3cm만 들어 올립니다. 높이 들지 않습니다. 겨우 3cm요. 이 상태에서 5초 동안 버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왜 이렇게 살짝만 드느냐고요? 높이 들면 허리가 꺾이고 다혈근은 오히려 쉬어버립니다. 이 3cm만 드는 게 핵심이에요. 몸이 옆으로 기울지 않게 버티는 것. 그게 허리 안쪽 근육을 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처음 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힘드실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동안 이 근육을 안 쓰셨던 거니까요. 5초 버티고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배에 힘을 줘서 허리를 평평하게 만들고 반대편 팔과 다리로 반복합니다. 각 4번씩이요. 일주일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할 필요 없어요. 3번이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팀이 이와 비슷한 안정화 운동 효과를 12주 추적한 결과 다혈근 단면적이 평균 22% 증가했고 만성 요통 통증 지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2% 증가, 통증 절반 이하. 약을 쓰지 않고 이 운동만으로요. 이 동작이 처음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지 않아도 됩니다. 팔만 들어도 됩니다. 다리만 들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그때 함께 드세요.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병원비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신 거 잘 압니다. 이 동작 하나가 그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 방법입니다. 골반 안정화 운동입니다. 서서 하는 동작이에요. 우리 허리뼈는 골반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반이 삐뚤어지면 허리뼈도 삐뚤어집니다. 골반을 수평으로 유지하는 근육들이 약해지면 걸을 때마다 골반이 흔들리고 허리뼈가 지그재그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또 통증의 원인이에요. 혹시 오래 걷고 나서 한쪽 엉덩이 바깥이 당기거나 아프신 분 계신가요? 그분들은 이 골반 근육이 약해진 겁니다. 또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는 분들도 이 근육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 앞에 서세요. 손가락 끝을 벽에 가볍게 얹습니다. 기대는 게 아니에요. 살짝 얹는 겁니다. 한쪽 발로 서고 다른 쪽 발을 들어 올립니다. 이제 들어 올린 발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큰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위로 올렸다가 옆으로, 아래로, 다시 안쪽으로
원을 그리는 것처럼요. 통증이 느껴지는 곳은 다리를 돌리는 쪽이 아닙니다. 서 있는 쪽, 엉덩이 바깥쪽이에요. 거기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돌리는 발의 무게가 서 있는 쪽 골반 근육을 자극하거든요. 30초씩 양쪽 다 해주세요. 원이 크면 클수록 천천히 돌릴수록 더 좋습니다. 처음에 균형 잡기가 어려우시면 벽을 좀 더 짚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서 있는 쪽, 엉덩이 바깥쪽에 자극이 오는 것입니다. 벽을 짚어도 그 자극은 충분히 옵니다. 이 운동이 익숙해지면 발을 돌릴 때 골반을 살짝 위로 올려보세요. 들어 올린 발이 원의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서 있는 쪽 골반을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골반 바깥 근육이 훨씬 더 강하게 자극됩니다. 바로 찜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허리 아프면 따뜻하게 데우셨잖아요. 뜨거운 물수건이라든가 구들방에 허리 지지거나요. 그게 무식한 방법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으로 증명된 방법입니다. 2024년 발표된 종합연구에서 90명의 만성요통 환자에게 온열요법을 적용한 결과 통증이 40% 감소하고 허리 움직임이 30%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12개 연구를 종합한 분석에서 지속적인 온열요법이 냉찜질이나 위약보다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더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우리 전통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이나 전기 찜질 패드를 허리 아랫부분에 10-15분 올려놓으세요. 운동 전에 하시면 더 좋습니다. 찜질로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진 다음에 운동을 하면 같은 운동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열이 혈관을 넓혀서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통증 물질이 빠져나가고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옵니다.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관절이 유연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단,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손을 댔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는 않은 정도가 좋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수건으로 한 겹 감싸주시고요. 피부가 빨개지거나 화끈거리면 온도를 낮추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뜨거운 온도 조심하시고 감각이 둔하신 분들도 주의해 주세요. 하루에 한두 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찜질할 때 중요한 팁이 있어요. 허리 정중앙보다 조금 아래, 엉덩이 위쪽까지 함께 데워주세요. 요추천골 관절이 거기 있거든요. 그곳까지 따뜻하게 해주면 더 빨리 풀립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엉덩이 위를 주물러 주시던 거, 그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전통 지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 한의학 치료법에서도 EV 온열 치료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의학 자료에 따르면 집에서 하는 온열자가 관리는 병원 물리치료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집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여러분이 평생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몰랐을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잠자는 자세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바로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6시간, 7시간, 8시간.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허리는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워 자실 텐데요. 옆으로 누울 때 양 무릎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시면 위쪽 무릎이 앞으로 떨어집니다. 무릎이 앞으로 떨어지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허리뼈가 옆으로 비틀립니다. 그 상태로 6, 7시간을 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운동 10분으로 고친 걸 잠 6시간으로 다시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운동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뻐근한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운동은 잘하고 계신데 수면 자세가 문제였던 분들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면 자세를 교정한 만성 요통 환자의 63%가 4주 이내에 아침 통증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베개 하나로 63%가 좋아졌습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베개 하나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주무세요. 두툼한 베개일수록 좋습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위쪽 무릎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골반이 기울지 않습니다. 허리뼈가 비틀리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6, 7시간을 자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댁에 베개 없으신 분 없잖아요.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해보세요. 아침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등을 대고 누울 때는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쳐주세요. 그러면 허리가 바닥에 완전히 붙어서 압력이 골고루 분산됩니다. 허리를 구부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릎이 약간 굽혀지면서 허리 아랫부분이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이것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배 대고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이 자세는 허리에 가장 나쁩니다. 목을 한쪽으로 꺾어야 하고 허리가 과하게 꺾입니다. 오래 이렇게 자면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가능하면 옆으로 자시는 게 좋고 무릎 사이에 베개 꼭 끼워주세요. 처음에는 베개가 자다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허벅지 사이에 좀 더 깊이 끼워주시거나 베개를 조금 더 두툼한 것으로 바꿔보세요. 며칠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손주들이 뛰어놀 때 같이 따라가 주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손주가 공원 가자고 하는데 허리 아파서 못 가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정말 간단합니다. 돈도 안 들고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당장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를 고르신다면 베개 무릎 사이에 끼우기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집에 있는 베개 하나면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에 뭔가 더 하고 싶으시면 무릎 좌우 흔들기를 추가하세요. 누워서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2주일 후에는 배 호흡을 추가하세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스핑크스 자세와 허공 버티기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한 달 후에는 7가지를 모두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고 안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수면 자세를 바꾸면 빠르면 3일 안에 아침 통증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찜질을 시작하시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옵니다. 무릎 흔들기는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시면 허리가 덜 뻑뻑해집니다. 배호흡은 2, 3주 꾸준히 하시면 허리가 더 안정된 느낌이 옵니다. 허공 버티기와 발 돌리기는 4, 6주 꾸준히 하시면 허리 근육이 강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배운 7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스핑크스 자세. 엎드려서 팔꿈치 짚고 윗몸 살짝 들기. 매일 저녁 30초. 허리 관절을 제자리에 돌려줍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오면 멈추세요. 두 번째, 무릎 좌우 흔들기. 누워서 무릎 세우고 좌우로 천천히 흔들기. 30초. 관절에 윤활유를 넣어줍니다. 침대 가장자리, 다리 늘어뜨리기, 응용 동작도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배 호흡. 들이쉬면 배 나오고, 내쉬면 배 들어가고, 4초 들이쉬고, 2초 멈추고, 6초 내쉬기. 하루 10번, 딱 2분. 이게 가장 놀라운 방법입니다. 상자의 뚜껑을 닫아서 허리 압력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허공 버티기. 네 발 자세에서 한 팔 앞, 반대쪽 무릎이 3cm만 들기. 5초 버티기. 일주일 3번.
다혈근이라는 허리 안쪽 시멘트 근육을 강화합니다. 5번째, 벽 잡고 발 돌리기. 한 발로 서서 다른 발을 천천히 큰 원으로 돌리기. 30초씩 양쪽. 골반 바깥 근육을 강화해서 허리 기초를 반듯하게 합니다. 6번째, 운동 전 찜질.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 패드로 허리 아랫부분과 엉덩이 윗부분까지 10-15분 데우기. 우리 전통 지혜이면서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된 방법입니다. 운동 효과를 크게 높여줍니다. 7번째, 잘 때 무릎 사이 베개. 옆으로 누울 때 무릎 사이에 두툼한 베개 끼우기. 등 대고 자면 무릎 아래에 베개 받치기. 아침 뻐근함의 원인을 없애줍니다. 이 7가지를 모두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무릎 사이 베개 끼우기. 이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쉽고 바로 오늘 저녁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2개, 한 달 후에 모두.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셨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돌봐야 할 때입니다. 허리 통증은 나이 들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건 정말 잘 하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알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몸은 놀랍게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허리 통증으로 오래 고생하셨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빌려주세요. 댓글에 지금 어디가 불편하신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